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한 조 단위로 좀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3분기 기점에서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좀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조 원도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 한 분기만에 좀 이루어졌다. 연간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이익이 평균적으로 좀 100조예요.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참 의구심이 별로 없고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사실은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가 먼저 했죠. 네. 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했고 그죠? 네. TSMC 했고 네.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제 기억으로 1월 29일이던가요? 네네. 실적 발표했는데 하이닉스 실적은 또 얼마나 좋을 것인가? 네.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습니다. 네. 일단 이 기대치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또는 이제 TSMC까지 발표가 좀 되다 보니까 네. 오히려 이제 HBM 부분에 대한 수요 집중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일단 이 리포트 커버 내용도 보면 네.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한 조 단위로 좀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하다. 예. 그러니까 추정치를 보면 최근 1주간 기준으로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 1개월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4조 원대 중후반. 제가 지난달 제시했던 부분이 한 15조 원대로 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최근 1주간 기준으로 보면 16조 원 초반까지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좀 증가가 좀 됐습니다. 4분기 영업이익을 네네.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최근에 이 증권사 커버 상단을 보면 17조 원대 후반에서 일단 18조 원대까지 지금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20조 나오겠네. 그렇죠. 아직은 커버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평균 컨센서스는 이제 네. 16조보다는 네. 17조 원대 한 중후반 네. 내지는 18조 원대 초반까지가 평균적으로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. 일단 상단이라면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조 원도 사실 전 뭐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범용 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던 부분들이 이번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가 됐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는 HBM 집중도가 한 70%가 좀 넘는데 이 파일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20조면 굉장히 좀 큰 수치거든요. 이게 3분기 기점에서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좀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 그러게요. 한 분기만에 좀 이루어졌다.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삼성전 TSMC야 파운드리니까 그죠?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지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이제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부문별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에는 또 HBM 쪽은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가 관심사거든요. 네. 일단 가격 상승 기조에 대한 네. 데이터를 보면 아직 뭐 실적 발표가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들은 없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HBM의 수요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이 부분은 DRAM 가격 상승 효과가 22% 정도, 낸드가 28% 정도가 3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같은 동기에 41%가 좀 증가됐던 수치와는 네. 굉장히 좀 괴리가 있죠. 이 부분은 아무래도 HBM 단가에 대한 집중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협상 부분 고정가에 대한 거래 부분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갔던 뭐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을 많이 반영시키지 못했다. 이 부분이 일단 추정치 대비해서는 다소 영업이익 상단보다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다만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HBM보다 이제 범용 메모리 비중이 4분기보다 1분기가 좀 높아진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반영시키면서 이익 추정치를 그래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심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겠어 하는데 따져보면 HBM 쪽은 좋지만 DRAM 쪽에서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가격 상승폭은 하이닉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네, 거잖아요. 4분기에는 그렇죠. 4분기에는 네. 네. 그러면 이제 1분기에는 좀 더 달라져요. 1분기부터는 올해는. 네. 그렇죠. 이제 1분기 추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네. 일단 뭐 HBM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이제 분기가 좀 바뀌다
보니까 아무래도 예. 이제 단가 상승 부분들이 엔비디아와 이제 협의된 금액으로 좀 조정될 수 있겠고요. 여기 대해서 이제 범용 메모리 관련된 어떤 캐파 증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산량에 대한 확대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이 1분기에 조금 더 반영,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더 실어주면 1분기 추정치는 조금 더 영업이익 추정치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 프로테이지 비율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간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을 450조 정도로 봤는데 동사의 경우에 매출액 추정치가 160조에서 180조 정도로 좀 평균 컨센서스로 좀 책정이 좀 되고 있고 네. 근데 이익을 좀 중요한데 이익이 평균적으로 좀 100조예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450조 외형에서 상단 150조 정도의 영업이익.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상단 180조 영업이익에서 100조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면 OPM 기준에서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. 뜻이죠.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 부분들. 그래서 최근에 이 TP 상향 부분들에 대한 멀티플 부여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상향시키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 상단은 한국투자증권이 한 128조 원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. 해외 IB 중에서는 뭐 UBS가 150조 원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매출 대비해서 삼성전자 동일한 영업이익을 좀 낸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괴리는 좀 있다 봐요. 다만 그래도 120조 정도라면 굉장히 좀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익률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의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워낙 뭐 실적의 증가세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하더라고요. 워낙 이제 사실은 HBM을 하이닉스가 독주하면서 갔던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, 뭐 마이크론 사실은 삼각체제가 됐기 때문에 네.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, 네.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다.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, 그렇죠? 그런 점에서 이제 두 기업을 평가를 해봤고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데.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뭐 이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네.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? 일단 증익 모멘텀이라는 관점은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1분기부터 현실화가 좀 될 메모리 공급에 대한 쇼티지 우려감들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24년도에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 메모리 쇼티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2025년도 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복귀를 좀 해보면 2년간 연장이 좀 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말로 쇼티지가 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최근 이 고객사향 이 재고 소진율들을 보면 그 회전율이 굉장히 좀 크게 좀 감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차관점이 있겠고요. 네. 두 번째는 일단 만드는 족족 팔린다.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명확할 것 같아요. 가격 상승 효과들을 보면 디램이 54%, 낸드가 55% 정도 SK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에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. 삼성전자 40%대보다는 이번에 더 상향된다는 점들. 증익 모멘텀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장기 공급의 계약론의 이 부분은 2020년도에서 2027년도 상반기까지 완판이면 사실 2028년도에서 2029년도 그 이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.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장기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죠. 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되면 안정적인 가이던스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동사의 경우는 변동성보다는 완만한 성장 기조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.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 가운데서는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지금 탑픽은 뭡니까? 예, 저는 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여전히 삼성전자를 최우선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네. 근데 SK하이닉스가 너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의 상승 여력, 상승의 폭을 좀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반영이 저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좀 왔고요. 2월부터 양산 전환이 좀 예고되고 있는 HBM4에 대한 가동 본격화 부분, 이 부분에 대한 HBM의 점유 상향 부분들은 뭐 추정치 관점에서는 일단 올해 뭐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까지 기조 한 35% 정도의 시장 점유율 진입 이 부분을 좀 목표로 좀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확정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
주목해 보면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메시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, 앞서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은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작년에 테슬라, 애플의 어떤 수주가 일단 뭐 테일러 팹에 대한 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올해 이제 하반기, 그리고 2027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을 좀 예고한다. 이 부분은 일단 선행지표 관점에서 올해 충분한 어떤 주가의 어떤 반영들은 이끌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도 뭐 증액 모멘텀은 충분한 업사이드가 된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 이야기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